김변의 시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김문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탄핵 이야기를 쭉 할 수밖에 없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다 법률하고 헌법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위반이냐 위헌이냐 이 이야기 속에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 저희가 어떤 법적 근거, 쟁점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물론 뭐 이미 언론에서 수많게 나와서 다들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 요점만 한번 살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탄핵 제도는 그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한다는 어떤 법치주의 그리고 권력 분리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헌법 6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법 앞에서는 다를 바가 없고 그 권한 또한 어쨌든 법률에 근거해서만 행사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력에 한번 취하면 나올 길이 없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 한 번만 법률을 살펴보면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또 법조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사실 많은 분들이 납득을 못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탄핵 이루어졌을 때 그때하고 이제 동일한 법률이 적용되겠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법적 근거는 뭘까요? 일단은 헌법 방금 말씀드린 65조인데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면 이제 반드시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해야 되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위공직자는 이제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좀 더 무게를 둬서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우리는 300명 다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만에 다 들어가서 투표해서 이제 200표 이상으로 이제 가결이 된 상태고요. 이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찬성이 204표가 그때 나와가지고 탄핵 소추안에서 국회가 제시했던 구체적인 사유는 뭐였습니까? 모두 아시다시피 정말 어떤 윤 대통령의 수많은 잘못된 부분을 다들 지적하고 계시는데 일단 소추안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실체적 요건인데요. 그 당시에 어떤 그 전시 사변이나 국가 비상 상태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 사실 국회가 여야가 대립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고위 관료에 대해서 탄핵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있었지만 사실 전시나 이에 준하는 것들은 전혀 없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탄핵이란 게 대통령이 그냥 말 한마디로 간단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걸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많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하거나 또는 비상계엄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그러거나 이제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부 장관 국무총리를 거치는 건의, 그다음에 계엄 선포 시 공포하는 절차, 또 계엄 사령관 또한 임명할 때는 국방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요. 또 이걸 국무회의 심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계엄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의하면 사실 이 중에 그 어떠한 것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좀 보입니다. 엄청 급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을 보면 뭐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얼굴은 이제 흥분되어 있는 표정이었다고 그랬었으니까.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생각으로 다 자기 편이니까 이러한 절차들을 이제 생략하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진행해서 이런 게 다 무난하게 충족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도 같은데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에도 보면 형식적으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5분 만에 종료돼서 사실상 심의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도 보이고요. 또 계엄 사령관을 임명하는 과정 어떤 추천이나 국무회의 심의도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생중계되었다시피 국회 구성 그 누구도 사실 이걸 통보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좀 사유를 또 이제 탄핵의 사유로 삼았고요. 이번에는 이제 생중계가 되다 보니까 국민 누구나 다 라이브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증거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바로 국민들이 눈으로 봐버리니까 거짓말하기가 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그래서 또 세 번째는 이제 내란죄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내란죄 부분도
너무나 그래서 증거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촬영에서 보였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에 단순히 어떤 뭐 질서 유지가 아니라 진짜로 총을 들고 무장한 군인들을 헬기를 통해서 투입했고 또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과 활동을 직접적으로 막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이런 거는 어찌됐든 국회를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데 이걸 이제 탄핵의 큰 사유 중에 하나인 세 번째 사유로 삼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회가 제시했던 탄핵 소추안의 사유 세 가지, 예, 그렇습니다.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 내란죄 해당 이 예.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탄핵 사유에 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같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사실 탄핵 직전까지만 해도 이걸 두고 정말 많이 싸우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근데 이번에는 이런 사유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사례에서도 사실 이제 최서원 씨의 국정 개입 여부, 이제 그 어떤 촬영되거나 명확한 게 없기 때문에 이거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진실인지 아닌지를 많이 따졌는데 예. 이런 전례가 있다 보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은 다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 최대한 빨리 이게 탄핵 사유, 이게 탄핵 소추안이 인용될 수 있도록 예. 불필요한 것들은 다 뺐다고 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누가 봐도 다툼의 여지 없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에서 모두 나와서 확실하게 뭐 옳고 그르면 따질 필요가 없는 부분들 위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된다면 예. 어떤 효력이 발생합니까? 예, 이미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하고 있는데요. 예.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의 권한이 헌법에 따라 즉시 정지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맞고 예. 이제 뭐 지금 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또 이제 뭐 탄핵을 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국무총리마저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헌법상 서열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제 권한 대행을 또 맡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직 탄핵한다는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서 오늘 이제 예. 거부권 행사하면서 약간 그런 뉘앙스들이 나온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예. 헌법재판소의 이제 탄핵 심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좀 쏠리고 있어서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우리가 탄핵이란 게 어떤 이제 역사에서 몇 번 되지 않고 큰 이벤트까지 느껴져서 일반 재판과 뭐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좀 불행이죠. 국민 네,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아픈 역사 중에 하나인데요. 어찌됐든 일반 절차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국회에서 가결되자마자 그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 절차. 사전에 어찌됐든 접수됐으면 상대방이 반박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들어서 이를 준비하는 절차를 거치고요. 보통은 이제 생중계되거나 이렇게 공개된 전례가 있는데 예. 이번에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에서 생중계를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비공개 상태로 변론이 좀 이루어지고 이제 결정하는 단계를 거치는데 현재는 6명이긴 합니다만 원칙상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즉시 파면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이 6명이고 이제 심의, 결론 이 과정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가 좀 나와서 차라리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민주당에서는 2명을 추천을 했고 국민의힘에서 3명을 추천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이제 선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원칙상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6명이 필요한데 9명이 필요하고 그 이상이 필요한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그 6명 차제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탄핵 소추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네. 이제 자신의 어떤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걸 막으려고 그 헌재법 23조 1항에 따라 대하여서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요. 이제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졌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6인 체제임에도 계류된 모든 사건들이 이제 심리가 진행되고 있고 윤 대통령 사건 또한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은 좀 6명은 아무래도 이 큰 사건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 명만이라도 이제 반대표를 던지면 인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네. 해가지고 후보자를 냈는데 네. 한덕수 권한 대행이 선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 의견으로도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 어쨌든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제 어쨌든 이론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헌법재판관 선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해가지고 아무리 네. 권한 대행이지만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좀 있는데요.
이제 과거 헌법재판소가 입장을 말하기를 과거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 헌법재판관 이선의 헌법재판관 임명한 전례가 있어서 예. 사실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네. 지금 뭐 이제 검찰청에서도 이첩 사건 다 시키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내란죄를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하는 곳 입장에서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들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대표적인 게 내란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찌됐든 탄핵 사유 안에 내란죄가 들어가서 뭐 여기에서 판단을 받고 그냥 대통령을 그만두면 이제 끝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두 의견은 별개입니다. 탄핵은 어디까지나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 직무 수행을 못하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탄핵이 인용된다고 해서 어떤 기타 죄가 사면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모든 책임을 이제 피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이제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내란죄는 그 무게를 둬서 어찌됐든 그 임기 중에도 소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국수본 검찰 공수처가 있다가 현재는 뭐 공수처로 입촉되었습니다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형사 처벌 또한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네,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이게 사실 어찌됐든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본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 혐의를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탄핵 사건에서 나오는 어떤 증거 자료나 그런 결과들이 분명히 자신의 그 형법 상추에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다 이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인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언론에 많이 드러나고 그 당시 모든 사람이 목격하고 있었고 또 오늘도 뭐 총알을 몇 발을 가져갔네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좀 타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반듯하게 살면 반듯함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그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는 건데 가장 평범한 걸 좀 알았으면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